2018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초에 마음 먹었던 일이나 하고자 했던 것 두루 이루셨나요? 한 해 끝자락에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1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동네 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상급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오진이었기를 그저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체 일부에 생긴 종양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몇 시간의 수술 끝에 겨우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을 제대로 돌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번듯한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일어나듯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서다 보니 몸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현대의술 덕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돌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경험했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로서는 성취와 보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50플러스 컨설턴트로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50플러스 세대가 인생 2막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지 도움을 주는 활동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내담자들에게 흥미를 찾도록 하고요. 진로 방향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그분들이 새로운 일 도전에 나설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만난 분들은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속 진정으로 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 할 일을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저는 무한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오고 찾아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함께 했던 그분들에게, 저희 내담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무려 75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지혜발전소 커뮤니티 회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 없이 길거리 강연 준비에 애쓰는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니어들은 오랫동안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를
적절히 표출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발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강연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연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둘러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마음을 정화하고 정리하는,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길거리 강연은 시니어들의 꿈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통해서 생각을 다듬고 말을 통해서 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통로, 즉 세대 간 소통 역할을 하는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가을에 문학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생애 전환기에 있는 5060 신중년 세대가 문학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었는데요. 문학관을 탐방하고 책을 발간해보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혹시 박경미 작가의 토지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그 작품에서는 600여 명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들은 발붙일 곳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힘든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속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저마다의 걸음으로 타박타박 걸어 나갔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 인물들은 밤하늘의 아득한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별과 같은 존재,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학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여성분이 며칠 전에 자신의 책이 나왔다고 하면서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얇은 분량의 자서전이었는데요. 그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무렵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집안이 엉망이 되고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로 일상생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그분은 1년 전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내면으로만 향하든 안으로만 향하든 자기 자신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또 점차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에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없는지 내가 나서서 위로해 줄 수 있을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요. 크로노스는 단순히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곧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반면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는 한번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 시간이 특별히 의미가 있을 때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내일의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2018년 의미 있게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